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도 자연스럽게 반응하던 몸이 어느 날부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내 몸이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특히 배우자 옆에 누워있을 때 마음은 가까워지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느끼는 그 허탈함. 많은 남성들이 순간을 혼자서만 겪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50세 이후 남성들 중 상당수가 비슷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변화의 이유와 다시 몸의 반응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임상 경험. 10년 이상의 의료 전문가에 따르면 남성의 신체 반응은 나이와 함께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기능이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의학 연구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남성의 신체 반응은 단순히 나이보다는 다음 세 가지 요소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는 혈류순환입니다. 둘째는 신경 반응입니다. 셋째는 사용 빈도와 생활 습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약해질 때 남성의 신체 반응도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성이 감소하면서 하체 혈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몸은 훈련과 자극에 반응하는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적절한 자극과 습관이 반복되면 신경과 혈류는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상담실을 찾은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그의 이름을 김영수 씨라고 하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당시 63세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적 건강한 삶을 살아온 평범한 한국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특별한 질병도 없었고 정기 건강 검진에서도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쌓인 고민과 자신감의 흔들림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가 상담실에 들어와 가장 먼저 한 말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제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문제를 단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의 반응이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순간이 오면 마음은 가까워지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점점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아내와의 관계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오래 알고 이해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괜찮다고 말해 주었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실망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도 자연스럽게 반응하던 몸이었는데 이제는 마음과 몸 사이에 벽이 생긴 느낌입니다.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은 이것이 단순한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터넷을 검색하기도 했고 여러 정보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 무엇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웠고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다고 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우리는 그의 생활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은퇴 이후 활동량이 크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날이 많았고 규칙적인 운동도 거의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수면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고 스트레스 역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김영수 씨의 경우 심각한 질환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여러 생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몸의 반응이 점점 약해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즉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생활 방식과 신체 활동을 조금씩 조정하면 충분히 변화가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물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먼저 생활 리듬을 정리하고 가벼운 신체 활동을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하체 근육과 골반 주변 근육을 활성화하는 간단한 운동, 규칙적인 걷기,
그리고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함께 계획했습니다. 몇 주 후 김영수 씨는 다시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왔을 때와는 표정이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말투였지만 얼굴에는 이전보다 훨씬 편안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몸이 조금씩 다시 반응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단순한 신체 반응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에게 그것은 단순한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삶의 활력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많은 경우 남성의 변화는 갑작스럽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신체 활동의 변화 속에서 서서히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다시 되돌릴 가능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어느 순간 자신의 몸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가 되면 신체 반응 속도나 강도가 이전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유는 바로 나이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나이 하나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생리적인 변화가 함께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혈류순환입니다. 남성의 신체 반응은 혈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탄력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혈관이 유연하고 혈액이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신체 반응도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점차 단단해지고 혈액순환이 예전보다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 특정 부위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신체 반응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신경 반응입니다. 신체 반응은 단순히 근육이나 혈관만의 작용이 아니라 뇌와 신경의 신호 전달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거나 자극을 받으면 뇌에서 신호가 전달되고 그 신호가 신경을 통해 몸으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신경 전달 속도가 조금씩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근육과 조직의 사용 빈도입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의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것처럼 골반 주변 근육 역시 활동이 줄어들면 탄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육들은 남성 건강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기능도 함께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 습관 역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방식, 운동 부족, 수면 부족, 그리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혈액순환과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기 때문에 하체,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신체 전반의 활력도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쌓이면서 몸의 상태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 몸이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규칙적인 움직임,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그리고 충분한 휴식은 혈류와 신경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하체와 골반 주변의 근육을 꾸준히 사용하면 신체 활력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생활 방식과 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관리하기 시작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건강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남성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신체 변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오해가 퍼져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은 실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필요 이상의 불안이나 포기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흔히 알려져 있는 몇 가지 생각들이 실제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바로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조금씩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같은 나이라도 생활 습관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몸의 활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오랫동안 신체 활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문제가 생기면 이미 늦었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신체 변화는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즉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쌓여온 변화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생활 습관을 조정하고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흔한 오해는 특별한 방법이나 극단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에서는 빠른 효과를 약속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단기간에 극적으로 바뀌기보다는 꾸준한 관리와 생활 습관의 변화 속에서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혈류순환이나 근육 기능과 관련된 문제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생활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신체 변화에 대해 혼자서 고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남성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몸의 작은 변화에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는 결과만을 기대하다 보니 작은 변화는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몸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거나 하루 동안의 피로가 줄어드는 것 같은 작은 변화들도 몸이 회복되는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잘못된 정보나 과도한 걱정에 휘둘리기보다는 몸의 상태를 이해하고 꾸준히 관리하려는 태도입니다. 신체 변화는 누구에게나 수 있지만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성의 신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여러 단계를 거쳐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동안 작은 변화들이 축적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면 자신의 몸 상태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필요한 관리 방법도 보다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초기 변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대부분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평소 생활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전에 비해 몸의 반응 속도가 조금 느려지거나 피로가 쌓였을 때 이전보다 회복이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반응 감소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신체 반응이 예전보다 조금씩 약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던 아침 반응이 점점 줄어들거나 신체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늦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혈류순환과 신경 전달 속도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신감 감소 단계입니다. 신체 변화가 반복되면 심리적인 영향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몸의 반응이 이전과 다르다고 느끼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변화가 반복될 경우 심리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신체 변화가 곧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생활습관, 영양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개인의 생활 방식이 신체 상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운동 부족,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불규칙한 수면,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신체 활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하체 근육과 골반 주변 근육은 남성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기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관리와 회복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 단계에서 변화를 느낀 후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때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같은 기본적인 건강 습관을 실천하면 몸의 상태가 점차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벼운 걷기 운동이나 하체 근육을 사용하는 활동은 혈류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단계들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속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교적 빠르게 변화를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큰 변화를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따라 변화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적절한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활력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움직임과 신체 활동은 혈류와 근육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남성 건강은 단순히 특정 기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신체 건강과 생활 균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이해하고 꾸준히 관리하려는 태도가 장기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성의 신체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러한 변화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혈관, 신경, 호르몬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하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혈관 건강과 혈류순환입니다. 남성의 신체 반응은 대부분 혈액의 흐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젊을 때에는 매우 유연하고 탄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혈액이 빠르게 흐르고 필요한 부위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전달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점차 감소할 수 있습니다. 혈관 벽이 단단해지고 혈액의 흐름이 예전보다 느려지면 특정 조직에 전달되는 혈류량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진행됩니다. 특히 활동량이 줄어들거나 운동 부족이 지속되면 혈액순환이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방식 역시 하체 혈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움직임과 신체 활동은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신경 전달 시스템입니다. 신체 반응은 단순히 혈관만의 작용이 아니라 뇌와 신경의 신호 전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이나 자극을 느끼면 뇌에서는 다양한 신호가 생성되고 이 신호가 신경을 통해 몸의 여러 부위로 전달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경 전달 속도가 조금씩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이며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나 피로가 쌓이면 신경 반응이 더욱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 역시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 요소는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특히 남성 건강과 관련해서는 테스토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테스토테론은 근육 유지, 에너지 수준,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활력과 관련된 호르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호르몬의 분비는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생활 방식과 건강 상태에 따라 그 변화의 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하체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은 혈류순환뿐 아니라 호르몬 균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 역시 호르몬 분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지속되면 신체 리듬이 깨지면서 호르몬 균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근육과 조직의 탄력성입니다. 우리 몸의 많은 기능은 근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골반 주변 근육은 신체 반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육들도 사용하지 않으면 점차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것처럼 골반 근육 역시 활동이 줄어들면 탄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변화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혈류가 감소하면 신경 반응도 약해질 수 있고 신경 반응이 둔해지면 근육 활동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움직임과 건강한 생활 습관은 이러한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남성의 신체 변화는 단순한 노화의 결과라기보다 생활 방식과 신체 관리의 결과가 함께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 상태를 이해하고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신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관리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단기적인 관리와 장기적인 생활 습관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남성의 신체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몸 안에서 어떤 생물학적 과정이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몸을 관리해야 할까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의 변화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건강 관리에서는 단기 관리와 장기 관리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단기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기 관리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몸의 상태를 안정시키거나 활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수분 섭취, 가벼운 신체 활동,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은 비교적 빠르게 몸의 컨디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몸의 순환을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분은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밤 동안 수분이 부족해진 상태에서는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의 순환 시스템이 다시 활성화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벼운 걷기 운동 역시 단기적인 활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하루 2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운동이 혈류 순환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신체 활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식사 후에 가볍게 움직이는 습관은 하체 혈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단기 관리만으로는 장기적인 변화를 완전히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장기적인 생활 관리입니다. 장기 관리는 하루 이틀의 노력이 아니라 꾸준한 생활 습관을 통해 몸의 상태를 점차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장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은 혈류순환과 근육 탄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내리는 운동이나 가벼운 스쿼트 같은 동작은 하체 근육을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운동 강도는 조절해야 하며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수면 패턴의 안정성입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은 일정한 수면 리듬 속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분비됩니다. 특히 밤 시간 동안에는 신체 회복과 조직 재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늦은 밤까지 깨어있는 생활 습관이 반복되면 몸의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신체 활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균형 잡힌 식습관입니다. 건강한 식사는 단순히 체중을 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혈관 건강과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충분한 식단은 근육 유지와 조직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채소와 과일은 몸의 다양한 대사 기능을 지원하는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 역시 장기적인 건강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신체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명상, 가벼운 산책,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단기 관리와 장기 관리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는 점입니다. 단기적인 습관은 몸의 상태를 빠르게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장기적인 생활 습관은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20분 걷기 운동이라는 단기 습관이 꾸준히 이어지면 장기적으로는 혈관 건강과 근육 기능을 유지하는 중요한 생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반복되면서 결국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 관리에서는 지속 가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변화를 시도하면 오히려 오래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리는 방식이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 관리의 핵심은 완벽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몸은 작은 변화에도 반응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화가 축적되어 더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건강관리 과정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생활습관과 위험 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행동들이 몸의 회복을 방해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성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과 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지키는 과정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뿐 아니라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신체 활력이 감소하는 이유는 단 하나의 원인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면서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이야기되는 위험 요소 중 하나는 흡연입니다. 흡연은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습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담배 연기에 포함된 여러 화학 물질은 혈관벽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혈관의 탄력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혈류순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신체 활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사회생활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화이지만 음주가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 몸의 여러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과도한 음주는 간 기능뿐 아니라 호르몬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후에는 수면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체 회복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운동 부족과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방식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컴퓨터 작업이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이 지속되면 하체 근육의 활동이 줄어들고 혈액순환 역시 예전보다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습관은 하체 혈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정 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습관을 권장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짧은 산책만으로도 몸의 순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생활 패턴입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 속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기능합니다. 특히 밤 시간 동안에는 신체 회복과 조직 재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지면 이러한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몸의 피로가 누적될 뿐 아니라 호르몬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5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긴장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은 계속해서 경계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신체 에너지가 빠르게 소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식습관을 변화시키는 등 여러 생활 패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산책, 취미 활동, 명상 같은 방법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 요소는 균형이 맞지 않는 식습관입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지나치게 가공된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습관은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소, 과일, 단백질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은 신체 에너지와 조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단백질은 근육과 조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 탄력을 유지하고 신체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 역시 혈액순환과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한 번의 행동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될 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늦게 자는 것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이러한 습관이 지속되면 몸의 리듬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건강 문제를 느끼기 시작하면 스스로를 지나치게 탓하거나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활 습관은 언제든지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이어지면 몸의 상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분 정도의 걷기 운동을 시작하거나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만드는 것처럼 간단한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몸의 활력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건강을 지키는 과정은 완벽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줄이고 몸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늘려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건강한 삶을 위해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성의 신체 변화가 왜 나타나는지, 그 변화가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몸 안에서는 어떤 생물학적 과정이 작용하는지를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과 함께 장기적으로 피해야 할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체 변화를 경험하면 가장 먼저 이제 끝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작은 변화도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의 변화는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역시 생활 습관과 관리 방법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건강은 어느 한순간의 선택으로 완전히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몸의 상태를 만들어 갑니다. 하루에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고 조금 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아주 단순한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운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혈류순환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서 몸은 점차 그 변화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조금씩 강해지고 호흡은 조금 더 안정되며 전반적인 활력도 서서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회복하고 손상된 조직을 재생합니다. 특히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신체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건강 관리는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긴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완벽한 결과를 단기간에 얻으려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이해하고 꾸준히 관리하려는 태도입니다. 또한 신체 변화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곧 삶의 활력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간의 몸은 놀라울 만큼 적응력이 뛰어난 시스템입니다. 환경이 변하면 그에 맞게 스스로 조정하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생활 습관과 건강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몸은 다시 활력을 찾는 방향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나 사회적 활동 역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대화 함께 보내는 시간 그리고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는 마음의 안정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연구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가 스트레스 감소와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건강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서로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얻는 과정에서 새로운 해결 방법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지나치게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관리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 작은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매일 아침 짧은 산책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식습관을 조금씩 바꾸며 또 누군가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남기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몸을 돌보고 조금 더 자신에게 여유를 주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특별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자신의 몸의 변화가 느껴진다면 그것을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몸이 보내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다면 앞으로의 건강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단순히 신체 기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균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 생활, 습관,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단지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입니다. 몸을 이해하고 돌보는 노력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어갈